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챕터 5,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분석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시피케이션 개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분석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이브 베이즈와 K-니어리스트 네이버, KNN 방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분석은 종속 변수 y값이 범주형 또는 이산형 클래스인 경우에 대한 예측 모델링입니다. 정답을 기초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지도학습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 여부, 신용평가 등급이 A등급, B등급, C등급이라고 할 때 어떤 대출 신청인의 신용등급을 예측하는 것이 분류 분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클래스가 두 가지인 경우를 이원 분류 분석이라고 하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이에 해당합니다. 클래스가 여러 가지인 경우는 다원 분류 분석,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분류 분석의 모델들은 다양하게 개발되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대표적인 7가지의 모형들을 다룹니다. 잠깐 간략히 말씀드리면 가까운 K개의 이웃을 참조하여 클래스를 선정하는 K-니어리스트 네이버, KNN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베이지 정리와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여 발생 확률을 예측하고 가장 확률값이 큰 클래스로 선정하는 나이브 베이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모델에 대해 이번 시간에 학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짓 함수를 이용하여 이진 클래스의 구별을 수행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다루고 이후 커널 트릭을 사용하는 SVM, 계층 구조의 결정 트리 형태로 분류기를 생성하는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죠. 그리고 디시전 트리가 확장된 개념인 랜덤 포레스트와 그레디언트 부스팅 트리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볼 때 트리를 여러 개 만들어서 단순 평균을 구하는 것이 랜덤 포레스트라면 틀린 클래스에 가중치를 주어 평균을 구하는 것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트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분류 분석의 활용 사례로 고객 이탈 방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회사나 넷플릭스와 같은 서비스 회사는 충성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분류 분석으로 이탈의 조짐이 있는, 아니 가능성이 있는 고객을 분류해서 프로모션이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탈을 방지하는 고객 마케팅 활동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분류 분석의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NN, K-니어리스트 네이버입니다. KNN은 K-니어리스트 네이버의 약자로 문자 그대로 K개의 최근접 이웃을 이용하여 분류나 회귀값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개념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그 사람과 교우하는 사람들로 어림 잡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분류 예측인 경우 다수결에 의해 클래스 값을 결정하고 회귀 값인 경우 평균이나 중앙값을 예측값으로 사용합니다. KNN 클래시피케이션은 예측하고자 하는 테스트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K개의 트레인 데이터의 Y값들을 종합하여 가장 많은 클래스도 예측합니다. 일반적으로 K값이 작으면 진보적으로 예측을 수행하며 K값이 커질수록 보수적인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KNN은 분류와 예측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데 본 강의에서는 분류 문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래프에서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초록색 포인트가 있다고 할 때 이 포인트는 어떤 것으로 분류되는 것이 유력할까요? KNN은 이 초록색 포인트와 거리가 가까운 K개의 포인트를 잡아서 가장 많은 클래스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K를 몇 추로 하느냐는 분석가의 선택이 됩니다. 진보적이라면 K는 작을 것이고
보수적이라면 K가 클 것입니다. 그래프에서는 K가 3인 경우 삼각형으로 분류될 것이 K가 5인 경우 사각형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K값이 무엇이냐, 그리고 거리의 기준을 어떤 것을 쓰느냐가 KNN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클래스가 2개인 경우는 과반수 의결로 예측값이 결정됩니다. 우리 브라이틱스에서는 분류 문제에 사용되는 KNN 함수로 KNN 클래시피케이션 함수가 있습니다. Properties 옵션에서 Number of Neighbors에 K값을 지정하고 민코스키 엑스포넌트 P값으로 거리 기준을 지정합니다. 예제입니다. KNN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아이리스 데이터의 분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7대3의 비율로 분할하고 KNN 클래시피케이션 함수로 분석을 수행합니다. K값은 3, 5, 9 세 가지로 하여 수행하고 가장 좋은 예측 결과를 보여주는 K값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습 진행합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로드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샘플 아이리스 데이터죠. 항상 사용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플릿 데이터를 통해서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레이쇼의 비율 7대3으로 하라 그랬죠? 7대3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드를 1, 2, 3로 지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정해야만 똑같은 트레인 셋, 테스트 셋을 가지게 돼서 재현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런을 해서 이렇게 2개의 테이블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이름을 주었습니다. 자, 이거는요. 헬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select 컬럼이라는 함수입니다. select 컬럼 함수에서 이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edit을 통해서 이름을 이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요건 똑같이 그냥 쓴 거죠. 이름은 바꾸지 않았고요. 그리고 타입을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select 컬럼에서. 자, 그래서 스플릿 데이터의 첫 번째 테이블, 트레인 테이블을 썼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테스트 셋은 뭘까요? 이거는 이제 테스트 테이블을 쓴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45개 테이블, 45개 로우가 있고, 요 위는 이제 105개 로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간략하게 KNN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트레인 셋은 트레인 셋으로, 테스트 테이블은 테스트 셋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피처 컬럼으로 세팔 랭스, 세파리스 2개 잡으라고 했죠. 아마 그래프 그리기 편해서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넘버 오브 네이버를 3으로 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벨렛 클래시피케이션 작업을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애큐러시가 0.8 나오고 F1 메저가 0.80173이 나왔습니다. 자,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요. 여기는 이제 트레인 셋, 테스트 셋 둘 다 쓰고 바로 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프리딕션 값이 바로 나옵니다. 트레인 셋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 셋으로 카운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K를 5로 쓰라 그랬죠? 5, 5개로 해서 썼을 겁니다. 자, K는 5개 맞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Evaluate Classification 해서 몇이 나왔나 보겠습니다. 0.7359가 나왔네요. 아까보다 조금 안 좋습니다.
이렇게 값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것은 K는 7을 넘기고 바로 9로 넘어갔네요. 그래서 9, K가 9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측값이 나왔고 Evaluate Classification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0.7304가 나왔네요. 0.7304. 자, 그러면 0.7304, 0.735 F1이죠. 이렇게 나왔고요. 정리해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0.8017, 0.7355, 0.7304. 그래서 K가 3일 때 F1 스코어가 0.8017로 가장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 번외로 한번 추가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밑에 쪽에 있는데요. 조금 구별해서 놨습니다. 여기에 KNN 클래시피케이션은요. 피처 컬럼을 4개를 다 잡아봤습니다. 4개. 아까는 2개를 잡아가지고 0.80이 나왔는데요. 자, 똑같이 넘버 오브 네이버스를 3으로 해서 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벨루에이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를 다 썼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4개를 다 썼을 때는요. 자, 컴퓨전 매트릭스가 좋게 나왔죠? 하나하나만 틀렸네요. 자, 0.9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컬럼을 몇 개를 썼느냐도 영향을 많이 주네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나이브 베이지입니다. 나이브 베이지는 스팸 메일 필터, 텍스트 분류, 추천 시스템 등에 활용되는 지도학습 분류 기법으로 베이지 정리에 기반을 두며 가장 확률값이 높은 것으로 단순 분류합니다. 나이브 베이지 분류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n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을 때 각 데이터는 결과값으로 라지 K개의 클래스 중 하나의 클래스 값을 가집니다. 여기서 이 데이터 벡터가 발생할 확률 Px는 전확률 공식으로 구할 수 있으며 이때 데이터 벡터의 조건부 하에서 클래스가 K일 확률은 베이지 정리로 수식과 같이 구해집니다. 나이브 베이지는 K개의 클래스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모두 구한 후 이들 중에 확률이 가장 큰 클래스를 예측값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베이지 정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토머스 베이즈 목사가 개념을 정리했고 이후 1812년에 프랑스의 수학자인 라플라스가 수식화한 것으로 최초의 개념을 고안한 베이지의 이름을 따서 베이즈 정리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사전에 프라이어 함수로 정의되는데 이 확률은 관측치가 계속 발견됨으로써 균합적인 사후 확률인 포스테리아 함수로 변화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B라는 데이터 이벤트는 클래스 A1과 클래스 A2에서 발생하는데 클래스 A1에서 데이터 B가 발생할 조건부 확률은 오른쪽 베이즈 정리의 수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나이브 베이즈 분류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10명의 사람을 키의 순서대로 소팅했을 때 170 미만인 사람이 5, 170 이상인 사람이 5이었으며 이때 170 이상인 사람 중에 여성은 1명이었습니다. 이 훈련 데이터를 기초로 170 이상인 사람의 성별을 나이브 베이지로 예측합니다. 여성이면서 170 이상일 확률은 0.1, 그리고 남성이면서 170 이상일 확률은 0.4를 비교하면 0.4가 0.1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성별 예측은 남성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나이브 베이지를 적용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원 고객의 성별을 판단하기 위해 연령, 키, 머리 길이, 그리고 방문 시간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나이브 베이지 분석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본 예제는
브라이틱스 AI 튜토리얼에 등록되어 있으니 상세한 설명은 튜토리얼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실습 진행합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방문자 데이터고요. 젠더 코드, 하이트, 헤어, 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쿼리 익젝터 함수에서는 하이트가 165보다 크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하는 하이트 코드라고 하는 새로운 칼럼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서는 SQL을 사용했는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add 컬럼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같은 결과를 주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하이트 놓고 작업을 하면 같은 겁니다. 자, 다음에는 스플릿 데이터를 통해서 트레인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플릿 데이터에서 중요한 것은 트레인 레이쇼와 테스트 레이쇼 7대 3이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시드 1, 2, 3를 넣어야 됩니다. 재현성을 위해서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naive Bayes 트레인 함수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피처 컬럼으로 hair, time, height 코드를 넣고요. 그리고 레이블 컬럼은 젠더를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런을 했고요. 여기서 모델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얼추 비슷하게 되었지만 에러 텀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naive Bayes predict 함수로 이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테이블을 사용할 거고요. 테스트 테이블을 사용했고요. 모델은 naive Bayes train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런을 수행하니까 여기 프리딕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female 확률, male 확률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evaluate classification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은 젠더 정답이고요. 예측 컬럼은 프리딕션 값입니다. 자, 런원에서 예측했더니요. 애큐레시가 0.83 나왔고요. F1 매저도 0.831이 나왔습니다. 컴퓨터 매트릭스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플롯 ROCN PR 커브도 구해봤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레이블 컬럼으로 젠더 코드를 넣고요. 그 다음에 probability 컬럼을 넣습니다. 여기에서 probability F, female 확률을 집어넣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지티브 레이블을 1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런을 해서 값을 구하니까 이렇게 ROC 커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스레시홀드가 0.55로 나오네요. 0.55를 넣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줄 것이다 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naive Bayes predict 함수 보겠습니다. 자, predict 함수에서는 어떤 값을 썼나요? naive Bayes니까 그냥 바로 0.5를 썼겠죠? 그래서 naive Bayes는 확률이 높은 걸 그냥 쓰기 때문에 작업을 했는데 혹시나 변화를 주고 싶을 때는 요 ROC 커브의 결과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주어진 값을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robability가 female 높으면 바로 female로 예측을 했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naive Bayes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ROC 커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OC 커브,
리시버 오퍼레이팅 캐릭터리스틱 커브는 모형의 성능을 센서티비티, 민감도와 스페시피시티, 특이도에 의해 판단하고자 하는 곡선으로 X축에는 FPR, 즉 False Positive Rate로 이는 1- True Negative Rate, 즉 1- 특이도가 되며 Y축에는 TPR, True Positive Rate, 민감도로 지정하고 그린 곡선입니다. 그러므로 AUC, Area Under Curve가 클수록, 즉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이 됩니다. ROC가 클수록 양성이든 음성이든 판정이 정확하다는 의미가 되고 곡선 아래 면적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